안녕하세요, 짜노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그래프를 보면 이미 5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계좌로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0%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ISA 계좌가 없다? 상위 10% 재테크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오늘 제 영상을 보고 ISA 계좌를 만들면 상위 10%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ISA 계좌가 뭐냐? 쉽게 말해서 똑같은 돈을 넣었는데 남들보다 이자를 많이 받는 계좌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자율 5% 계좌에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이자를 얼마를 받을 수 있죠? 보통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받거든요. 보통 15.4%를 떼니까 50만 원 중에 7만 7천 원을 세금으로 내고 42만 3천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7만 7천 원이면 별로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500만 원을 벌면 77만 원, 1000만 원을 벌면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일반 계좌가 아니라 ISA 계좌에 넣어놨다면 이 154만 원을 아예 안 내도 되는 건데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내야 되면 너무 아까운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한 계좌에서 주식이나 펀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고요. 소득에 따라 서민형, 일반형으로 각각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연봉 5천만 원 이상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 연봉 5천만 원이 거의 다 되어간다 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서민형으로 가입을 하면 서민형 유지가 되니까 빠르게 가입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ISA 계좌의 대표적인 장점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비과세예요. ISA 계좌는 서민형의 경우 계정안을 기준으로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일반형의 경우도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이자로 1000만 원을 벌어도 한 푼도 세금으로 안 내도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분리과세예요. 만약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예를 들어 내가 1200만 원의 수익을 냈으면 1000만 원은 비과세고 남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처럼 15.4%가 아닌 9.9%만 세금을 떼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기존 15.4%보다 훨씬 적은 수치니 세금을 내긴 내더라도 훨씬 유리하죠. 세 번째로 손익통산이에요. 여러분이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펀드로 7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럼 주식으로 번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뺀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중도 인출이에요. 보통 이렇게 세금 혜택, 즉 세제 혜택이 좋은 계좌는 중도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ISA 계좌는 납입한 원금만큼은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요.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심할 점은 돈을 꺼내도 한도가 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 원이 한도인데 제가 500만 원을 넣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500만 원을 그대로 꺼냈어요. 그럼 올해는 1,500만 원밖에 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돈을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급한 일은 항상 갑자기 생기니까 원금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긴 해요. 또 이렇게 만능통장처럼 보이는 ISA 계좌도 분명한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기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이에요.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절세 혜택을 전액 반환해야 해요. 근데 이 3년이란 기간이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닌데 매년 한도를 꽉 채워서 투자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혜택이 워낙 좋다 보니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년 뒤쯤에 결혼할 것 같아 또는 3년 뒤쯤에 집을 살 거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고요. 오히려 3년이라는 기준점이 딱 생기니까 3년을 전후로 재테크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단점이긴 한데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 주식은 다른 계좌로 직접 투자를 하면 되니까 큰 단점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1년 입금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개정안이 발표가 돼서 곧 1년에 4천만 원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혜택이 좋은 만큼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데 1년에 4천만 원을 모두 투자하기는 금액적으로 쉽지가 않고 매년 정해진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납입 한도를 꽉꽉 채워서 납입하시고 남은 돈은 다른 계좌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영상만 보고 ISA 계좌는 만들지 않는 거 다 아는데요. 솔직히 15분 안에 만들 수 있고요. 만들어만 놓고 한 푼도 안 넣어도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을 거여도 꼭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게 한도 2월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2년 동안 한 푼도 입금하지 않아도 3년 차에 6천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놓고
2년 뒤부터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1년만 투자를 하고 돈을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만들어 놓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거죠. 일반형으로 가입해도 증빙 절차를 거치면 서민형으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하시고요. 한 증권사에서만 개설을 할 수 있는데 증권사별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입 이벤트를 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많이 만들더라고요. 증권사별로 이벤트가 다 다르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또 ISA 계좌를 만들 때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세 종류가 있는데 직접 여러 가지 상품을 투자하려면 중개형으로 만드시면 돼요. 실제로 ISA 계좌 중 약 75%는 중개형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은행 찾아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 김에 CMA 통장도 같이 만드시는 게 좋아요. CMA 통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룰 예정인데 일단 파킹 통장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ISA 계좌를 만들지 않은 분이라면 미루지 말고 오늘 꼭 만들어 보세요. 안녕!